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지 벌써 만 15년이 지났네요. 병동에서 8년, 행정부서에서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간호사니까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부서에서 7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간호사가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하지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병원에서 행정부서라고 하면 원무팀, 총무팀, 보험심사팀, 의료정보팀, 격리팀, 법무팀 등등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부서에도 간호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행정부서에나 간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병원행정, 병원정책 또는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채용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현장에서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있는 간호 인력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간호사 인력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는 특성상 간호사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인력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설명조차도 의학 지식을 갖고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곳곳에 간호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부서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했었던 거고요. 저는 고객관리 부서에 있었어요. 불만을 접수받기도 하고 의료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죠. 전 직원 CS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 관리도 했었고요. 너무 광범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환자나 보호자들의 고충도 너무 많이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상담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동에서 간호사 업무만 할 때는 오히려 우물 안의 개구리였지 않나 싶어요. 그때에는 간호사 업무만 퍼펙트하게 잘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는 역시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간호사들이 모두 싫다고 하는 3교대 병동 업무를 다시 지원해서 지금은 다시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VIP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간호사는 어느 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고 트랜스퍼라고 하는 부서 이동 제도가 있는데요. 어느 한 부서에서 3년에서 5년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시기는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병동에서 연차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느 대학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부서 이동은 정해져 있는 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VIP 병동을 빼고는 진료부서만 다르지 제가 모두 내과 병동에서만 근무했던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입사 시부터 내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내과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때부터 내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간호사들은 서저리로 잘 안 보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저리 파트라고 하면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등등등 외과를 말합니다. 제가 간호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생 간호사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과를 거치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거든요. 모든 검사나 시술 같은 것들의 준비사항이나 환자 검사 결과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혈액 검사 결과 수치 하나 갖고도 매우 민감한 게 내과 환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것은 0.1 단위로 움직입니다. 정말 흔히 촬영하는 CT 검사에서 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0.1만 높아도 검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장, 즉 콩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조차 간호사가 알고 있어야 환자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서저리 환자들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나? 아니죠.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건강했으나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신체 징후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수치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따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내과는 정말 한 명 한 명 수치 하나하나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트레이닝이 처음부터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내과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5년차 때인가요?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동기가 호흡기 내과로 발령을 받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 말로는 다들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예민하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배우는 느낌이라고요. 병동마다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몫했겠죠. 저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께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잘 받았고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6년 넘게 병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3교대 근무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고 다른 경험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때 PC 능력이 있는 간호사를 행정부서에서 뽑는다길래 지원을 하게 됐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과대를 잠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서류 작성이나 컴퓨터로 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병동뿐만이 아니라 병원 내에 있는 다양한 여러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해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쉬운 말로 의학 용어는 풀어가면서 제가 상담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일 주소는 상단 여기에 있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RN지아TV 오늘도 무사히!